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즐거운 주말의 시작 토요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고 계신가요? 현재 오늘 날씨도 상당히 좋습니다. 해가 쨍쨍하게 내리면 어디 수영장 가기 딱 좋은 날씨인 것 같은데 참 아쉽게도 이러한 햇살이 크립토 마켓은 피해 간 것일까요? 계속해서 하락하는 크립토 마켓의 가격을 보게 되면 투자자분들의 안타까움의 목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많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내용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코인 마켓캡에서 일단 메이저 탑10 코인들 가격 전반적으로 한번 보게 되면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1.67% 하락한 28,557달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어이 29,000달러가 이제 지난 새벽에 깨졌는데요. 이더리움의 경우도 1.67% 하락하며 1,731원대를 나타내고 있으며 우리 애증이 코인 리플 XRP의 경우는 모 혼자 오른 거 있다고 또 같은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1.36% 하락한 0.38달러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시장 상황이 이러니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그간 부정적인 기조를 보였던 인물들의 공격들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좀 안 좋게 보는 대표적 인물이죠. 이 피터 시프가 이제 비트코인이 아니라 이더리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더리움 1000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보게 되면 유투데이에 따르면 이제 대표적인 비트코인 회의론자 피터 시프 유로퍼시픽 캐피탈의 CEO가 헤드앤숄더나 더블탑 패턴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을 근거로 이더리움이 1000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다 진단을 했다고 합니다. 앞서 5월 16일 피터 시프는 비트코인이 8000달러로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더리움 1000달러 크게 근거가 있는 말은 아닙니다. 이제 피터 시프 같은 경우는 꾸준히 비트코인의 가격이 6만 달러일 때도 10,000달러로 이제 하락을 할 거다. 2,000달러 그리고 심지어 없어질 거다. 영의 가치에 수렴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한 것인데 최근에 암호화폐 시장의 분위기가 좋지 않다 보니 이런 피터 시프나 누리엘 루비니죠. 네, 닥터둠이라고 불렸던 누리엘 루비니 같은 이런 인물들이 계속해서 언급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인물들뿐만 아니라 이제 유럽중앙은행이나 IMF 같은 국제기구들 또한 이제 옳다쿠나하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루나 사태가 참 안타까운 상황들을 만들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지금의 암호화폐 시장의 조정이 이제 업계 성장엔 좋다 이렇게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옥석 가리기 시작을 할 것이다라는 내용이죠. 한번 내용을 조금 보게 되면 유투데이에 따르면 폴카닷 개발자 웹3 재단의 최고 운영자인 베르트랑 페레즈의 경우는 최근 CNBC와의 인터뷰에서 암호화폐 시장 조정세로 업계 옥석 가리기가 시작됐다고 진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품질이 낮은 프로젝트가 사라질 것이고 업계에서 빠른 수익을 내기보다는 탄탄한 사업 구축에 집중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제 미하일로 벨릭 폴리곤 공동 창업자의 경우도 NFT와 밈코인 부상으로 1년간 이어진 암호화폐 시장 붐이 끝난 후에 시장을 보다 합리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건전한 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무슨 말인지는 충분히 알 것 같습니다. 마치 IT 버블과 같이 이러한 지금 시기에 살아남은 정말 내재 가치가 높은 코인들 그리고 코인의 프로젝트들이 살아남아서 지금 IT 버블 때 살아남은 네이버라든지 다음 카카오 이런 기업들처럼 엄청나게 성장을 할 것이다. 그 기업들이 성장을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이와 비슷한 얘기를 얼마 전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이제 비슷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99%의 암호화폐가 모두 사라질 것이다 라는 언급을 한 게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소식과 더불어서 전 모건 스탠리 이사가 바이낸스 USA 최고 정책 책임자로 합류를 했다고 합니다. 내용을 조금 보게 되면 블록 윅스에 따르면 미국 얼라이 뱅크와 모건 스탠리 이사 출신 조시 윌 수잔이 바이낸스 US의
최고 정책 책임자로 합류를 했다. 미국에서 가장 규정을 준수하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되기 위한 노력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작년부터 기관 투자자들과 고액 자산가들에게 확실하게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많은 시그널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표적인 것이 전통 이제 금융권, 이제 은행이라든지 자산 운용사에 있던 높은 고위 임원들이 그리고 정책 책임자들, 고위 정부 임원들이 암호화폐 기업으로 이렇게 영입이 되는 상황들 많이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런 상황들은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업비트나 빗썸으로 금감원, 금융감독원의 고위 임원들이 옮겼다라는 소식들 자주 접할 수가 있었죠. 이는 비단 이제 연봉 문제도 분명히 있겠지만 높은 연봉을 제시를 해서 거기에 혹해서 갔을 수도 있겠지만 그 이면에는 당연히 이 가상자산 시장,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미래가 지금 당장 가격이 좀 내려가더라도 성장세는 멈출 수가 없다라는 것이 기저에 깔려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임원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영입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봅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한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제 올해 말 암호화폐 보유자가 10억 명에 이를 것이다 라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보고서가 어디서 나왔냐? 암호화폐 거래소 제미니에서 나왔는데 이 제미니 거래소의 경우는 윙클보스 형제, 비트코인의 억만장자로 유명한 이 윙클보스 형제가 창업한 거래소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올해 말까지 암호화폐 보유자가 10억 명으로 급증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이 보고서는 암호화폐를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는 해지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며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 채택률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진단을 했다고 합니다. 이 보고서는 전 세계 암호화폐 보유자들 중에 41%가 올해 안에 암호화폐를 더 많이 알아보고 투자할 의향이 있다 답을 했으며 지난해 세계 암호화폐 보유자는 2억 9,500만 명을 기록했고 성장률을 분석한 결과 올해는 10억만 명으로 이제 늘어날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늘어난다면 좋겠지만 이제 지난해 보유자가 2억 9,500만 명, 올해 10억만 명이면은 10억 명이면 거의 한 3배 이상 성장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아무래도 암호화폐 시장의 불장 상승장이었기 때문에 대규모 유입이 가능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이러한 기저가 계속되게 된다면 그리고 연준의 이런 긴축 정책이 지속된다면 금리 인상 기조가 지속이 된다면 이제 올해 안에 10억 명으로 늘어나면 너무나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조금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갤럭시 디지털의 CEO이죠. 마이크 노보그라츠가 연준 긴축 정책이 중단되면 비트코인이 반등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한번 내용을 조금 보게 되면 이 마이크 노보그라츠 CEO께서 트위터를 통해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통화 긴축 정책이 중단되면 비트코인 반등이 시작될 것이다. 이어서 좋은 프로젝트도 나타날 것이고 암호화폐 산업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현재 우리는 연준이 초래한 자산 버블 붕괴에 적응하고 있을 뿐 혁신적인 기술과 변화를 만드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이는 말 그대로 현재 글로벌 매크로적인 경제 상황들이 주식시장과의 상관관계가 높아진 이 암호화폐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가격에 좀 안 좋은 영향들이 있을 뿐 본질적인 크립토 마켓의 가치는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더 성장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실제로 계속해서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가 되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기업에 투자가 되는 유치액을 보게 되면 하루에 몇백억에서 많게는 몇천억 그리고 조 단위로 투자가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지금 암호화폐 시장의 가격이 좀 내려가고 시장이 침체된 이 시기에 조금 더 투자를 하고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조금 더 크게 상승을 할 수 있겠다, 노릴 수 있겠다라는 투자자들
투자자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것을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도이치뱅크의 한 애널리스트가 암호화폐 확실하게 규제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나온 이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어제 새벽에 하나의 소식이 또 나왔었는데 비트코인은 사람들이 가치가 있다. 이제 믿음으로써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다 라는 언급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때 당시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움이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도이치뱅크의 애널리스트 분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오르긴 오를 건데 이게 아무런 근거 없이 그냥 사람들의 믿음에 의해서 오를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조금은 아쉬움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한번 내용을 조금 더 보도록 하면 도이치은행의 리서치 애널리스트 마리옹 라부르가 CNBC와의 인터뷰에서 암호화폐는 확실히 규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는 최근 업계에서 발생한 일은 모든 암호화폐가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좋은 신호이다. 매우 새로운 코인도 매우 위험한 코인도 존재한다. 최근에 나온 코인과 가장 오래되고 시장성이 높은 비트코인과 비교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전했다고 합니다. 보통 이러한 언급들이 이제 비트코인의 맥시멀리스트 분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지금 전반적으로 이 크립토 마켓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들 애널리스트들 그리고 전문가들 분석을 하는 것을 보면은 지금 당장은 시장의 가격이 좀 하락을 해서 전반적인 시장이 침체가 되어 있는 듯 보이지만 결국에는 이 암호화폐 시장은 성장을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분들은 어째서 이렇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좀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좀 생각을 해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현재 계속해서 시장의 성장세가 나타나며 이러한 하락은 역사를 돌이켜 보았을 때 이 비트코인 크립토 마켓 입장에 있어서 그렇게 특별한 게 아니었습니다. 거의 1년에 한두 번씩 이러한 하락들이 자주 나타났었는데요. 언제나 그랬듯 이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은 이겨내고 전고점을 돌파하며 더욱 성장하고 확신하리라는 것을 경험을 통해 알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이제 글로벌 2위의 거래소이죠. FTX의 CEO 샘 뱅크먼 프리드먼 창업자가 FTX의 사업 확대를 위해 수십억 달러의 자금을 들여 다른 기업을 인수할 수 있다. 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역시 상당한 자금력이 있는 것을 이제 뿜뿜할 수 있는 이러한 소식들이 아닐까 싶은데 서비스 확장을 위한 기업 인수에 수십억 달러를 쓸 수 있다. 이제 수십억 달러라면은 못해도 이제 조 단위가 넘는 금액인데 이러한 금액 자체를 상당히 쉽게 얘기를 하는 것은 그만큼 암호화폐 시장의 파이가 넓어졌다, 커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도 글로벌 2위의 거래소인데 이 정도의 발언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 당연히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소식과 더불어서 이제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소식이 하나 나왔는데 이 도지코인으로 테슬라 제품을 살 수 있다라는 소식이 지난 2021년 12월 14일 날 당시에 나왔었습니다. 지난 2021년 한 5월 4월경에는 비트코인으로 이야기를 했다가 비트코인은 이제 환경을 파괴한다 뭐 이런 얘기로 비트코인을 없애고 결제 취소를 한 다음에 이제 도지코인으로 계속해서 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일론 머스크에게서 오늘 새로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제 곧 스페이스X CEO 이제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으로 테슬라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구매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곧 이제 스페이스 X 상품도 구매도 지원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러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일단 다시 한번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좀 결제가 가능하다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일론 머스크의 경우는 이제 지난해 말 정도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트위터의 창업자 잭 도시와 설전을 벌이던 와중에 비트코인의 채굴 에너지 중에 50%가 넘는 비율이 재생 에너지로 활용이 된다면 다시 한번 테슬라에서 비트코인을 결제 옵션으로 넣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고서 얼마 뒤에 한 보고서가 나오는데 실제로 비트코인의 51% 이상의 에너지가 채굴 에너지가 재생 에너지로 사용된다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이 이후에 크립토 마켓 업계에서는 일론 머스크에게 봐라 51% 이상이 재생 에너지로 사용이 된다. 너가 말한 대로 비트코인을 옵션으로 판매 옵션으로 결제 옵션으로 집어넣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였지만 그냥 아직까지도 묵묵부답이었다가 도지코인으로
결제가 가능하다 이야기를 한 것이죠. 참 일론 머스크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정말 대단한 사업가임에는 그 누구도 부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정말 괴짜 같은 면도, 그러니까 저 같은 일반인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앞으로 일론 머스크가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또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 기대가 되는 가운데, 이 카르다노 에이다 설립자가 암호화폐 업계가 빠르게가 아닌 이제 천천히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 찰스 호스킨스가 얼마 전까지, 그러니까 작년이나 재작년까지는 먹방만 찍고 다니고 이렇게 다니는 듯 했더니 최근 들어서는 이 에이다와 그리고 암호화폐 업계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들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찰스 호스킨스가 이야기를 하길, 암호화폐 업계에서 너무 빠르게 움직이면 모두가 돈을 잃을 수 있다. 최근 루나 사태가 이를 증명했다 이야기를 했는데, 그는 루나 사태를 통해 블록체인 개발에는 느린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는 나의 생각이 옳았음이 드러났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카르다노 설립자 이 찰스 호스킨스에게서 어제 나온 소식의 경우는 미국 의회와 지금 계속해서 암호화폐 초안 법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걸맞게 최근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상당히 수준이 높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이 수준이 높다는 게 이제 단순히 말하는 단어의 퀄리티가 높다, 이게 좀 어려워 보인다 이런 것이 아닌, 예전에는 정말 먹방만 찍고 다니고 인증샷을 좀 남기는 등 이게 암호화폐의 창업자로서 좀 할 얘긴가, 창시자로서 지금 보여주는 이런 모습들이 맞는가, 이런 생각들 들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도 최근에 나오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이 크립토 마켓 전반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성장시키려는 모습들이 반복돼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이제 전날보다 1포인트 올랐지만 사실상 거의 차이가 없는 상태이죠. 13포인트를 나타내며 여전히 극단적인 공포 단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오늘도 익스트리미 피어, 어제도 익스트리미 피어, 그리고 지난주도 극단적인 공포, 지난 달에도 극단적인 공포, 계속해서 극단적인 공포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이게 이제 극단적인 공포에서 그냥 공포 단계로만 넘어가도 한 20포인트 넘어가면 넘어가는데, 그렇게만 돼도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 계속해서 나고 있는데요. 과연 이 주말 시장에, 이제 주말장이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되는데, 과연 이번 주말 무사히 지나갈 수 있을지, 아니면 다시 한번 반등을 노릴 수 있는 그런 초석이 되는 장이 되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저녁 퇴근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